2년 전과 다르게 최근 하늘이 맑아진 것은 중국의 공장이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췄던 이유는 감염증 확산과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전력난은 부동산 거품의 시작을 알렸던 헝다그룹 사태보다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에도 석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탈탄소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했던 석탄 생산을 재개했고 수입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중국의 전력 공급 상황은 공산당 정권의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전력 수급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력 구성의 60%는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한편 독일은 자원 가격 급등과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감소한 영향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탄 쟁탈전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력 공급 불안이 높아지는 배경은 석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C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산당 정권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석탄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C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석탄 조달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호주가 감염증 근원지에 대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대항 조치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정지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공산당 정권은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몽골 등에서 석탄 조달을 늘리면 화력 발전 등에 필요한 석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여름 중국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재확산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도시 봉쇄 및 외출 제한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 물류는 마비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의 석탄 수입 계획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공산당 정권은 광산 운영을 다시 시작하면서 석탄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급망 제약에 따른 자재 부족과 홍수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석탄 증산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석탄 발전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경부터 중국은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었고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비철 금속 생산을 감산 및 중단하면서 국제 시황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석탄 생산을 늘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대러 제재를 강화한 이후 중국은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나 석탄을 구입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처럼 인도 역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석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4월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석탄 증산을 지시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수급이 나빠졌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이 고조되면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저하 우려가 추가적으로 높아집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허난성에서는 당국이 절전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전은 음식과 숙박 등 제로 감염자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었습니다. 비철금속과 전자부품, 디지털 가전 등 생산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6월 들어 런던 금속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리 선물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리먼 쇼크 이후 공산당 정권은 고속철도 연장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반등시키려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선 등에 사용되는 구리의 수요는 높아졌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은 중국 경제의 앞날을 시사하는 지표로 주목도가 높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자원 가격 급등이나 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하는 비용 상승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환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 전체의 채무 리스크 상승, 그리고 전력 공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사업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사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중국의 고용, 소득 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면서 개인 소비 감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6월부터 상하이 도시봉쇄가 해제되고 서서히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전력 공급 불안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요인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세계적인 공급망 제약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도체 부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산당 정권은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 공장의 생산을 줄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비금속 원소인 인이라는 광석은 황인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황인은 반도체 제조에 식각 공정에서 표면 처리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인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는 비료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중국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인광석 생산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을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산 지시를 받은 중국 화학업체들은 베트남산 황인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전체에서 황인 수급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4월 이후 중국의 황인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감염자 정책으로 인한 물류 정체 등도 황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월 들어 상하이 도시봉쇄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다소 하락했지만 4월 말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인 공장의 생산량이 하락해 공급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황인 수급이 높아지면 반도체 생산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력난은 기초 자재 수급을 빠르게 조이면서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는 세계 각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증산을 서두르면서 러시아와 아세안 지역 등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한편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으로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석탄 발전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탄 쟁탈전은 석탄 가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세계 자원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공산당 정권의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까지 나서 전력난을 막기 위해 석탄 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도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여름철 전기 사용량 증가,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이유로 불어닥친 중국의 전력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국 전력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